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과거에 소자본으로 1인 창업을 했었던 호떡 장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호떡 장사를 하게 된 이유는 장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옛날부터 있었고,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거? 먹는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음식 창업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전을 해보게 되었었는데요. 호떡으로 아이템을 정한 거는 계약하고 나서 무계획으로 그냥 엄마가 이 동네에서 호떡 맛집이었는데 네가 한번 호떡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제가 얼마 벌었냐 하면 월 평균적으로 순수익으로 500만 원씩 벌었고요. 이게 사실 1년 내내 그렇게 수익을 번 건 아니고요. 가을이랑 겨울이 호떡 시즌이다 보니까 6개월 정도 그냥 그 정도 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봄이랑 여름에는 토스트 장사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비용은 1.5평 기준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권리금 500만 원에다가 수리비까지 해서 총 2천만 원 미만으로 들었고요. 저는 이제 그만둘 때 매매를 통해서 권리금을 다 회수를 하고 월마다 수익이 났었기 때문에 사실 뭐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투자한 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잘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장사를 하게 되면서 실패하지 않고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저만의 나름대로의 노하우, 장사 철칙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맛인데요. 근데 저는 사실 그 호떡을 만들 때 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되게 많이 터트리고 맛도 그냥 그랬었던 것 같아요. 호떡 맛집이라고 소문나기까지 크게 엄청나게 뭐 했다기보다는 그냥 맨날 제 거 먹었어요. 제가 스스로 만든 거 맨날 먹으면서 맛이 어떤지 테스트를 자체적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호떡 맛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죽이랑 기름이에요. 반죽은 숙성을 어떻게 시키냐에 따라서 맛이 많이 달라져요. 저는 이제 반죽을 갖다 썼는데도 발효를 더 시켰어요. 밀가루는 반드시 좀 숙성을 시켜서 나름대로의 맛을 찾아가는데 좀 노력을 많이 기울이셔야 할 거예요. 기름을 보통 튀기는 종류에는 콩기름을 많이 써요. 가격도 싸고 갓 튀겼을 때 바삭바삭하거든요. 근데 안 좋은 게 먹고 나면 속이 조금 안 좋아요. 그리고 마가린도 사실 많이 쓰는데 가짜 버터거든요. 팜유를 경화를 시켜가지고 건강에도 사실 좋지 않고 먹고 나서 속이 정말 안 좋아요. 그 토스트 같은 거를 먹었을 때 거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는 항상 내가 먹는 건 내가 속이 안 좋으면은 이걸 다른 사람들도 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저는 콩기름이랑 마가린 절대 안 썼고요. 대신에 저는 해바라기유랑 카놀라유 배합을 해서 썼었는데 기름이 먹었을 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관광지나 명동, 홍대, 이태원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 가면 대량으로 많이 사 먹는 게 아니라 한두 개 먹고 그냥 그 분위기에 취해서 사 먹잖아요. 근데 동네 장사 같은 경우는 단골들이 많이 있고 계속 사 먹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먹고 속이 안 좋으면 그 손님들이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고 나서 속이 편안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름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위생인데요. 사실 음식 장사함에 있어서 청결함을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기본적인 요소인데 이 기본을 지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장사를 하다 보면 계속 이제 일은 있고 주문 들어오고 끝나면 피곤해 이렇게 되면 한번 처지기 시작하면 처음을 유지하기가 조금 힘들기는 한데 저는 원래도 성격이 좀 깔끔 떠는 성격이어서 그런지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많이 노력을 기울였어요. 호떡을 하는 그 판이 코팅이 되지 않아서 기름이 계속 눌러붙어요. 그러면 그게 오래되면 쩐내가 나거든요. 그 위에다 호떡을 또 구우면 호떡에도 쩐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하고 나서 3시간에서 4시간 사이 그때 정도 되면은 그냥 무조건 한 번씩 판을 다 긁어줬거든요. 30분 정도 걸리는데 그 사이에 손님들이 와도 그냥 돌려보내야 돼요. 왜냐면은 그 잠깐 손님 놓치는 거를 아까워해서 계속 돈만 벌면은 이게 처음에는 돈이 버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결국엔 그 손님들 다시 안 오거든요. 먹을 때 그 기름 냄새 나는데 누가 먹고 싶겠어요. 어차피 또 먹을 사람들은 기다리기도 하고 또 다시 오기도 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지켜야 할 이런 위생 수칙 같은 거를 정해놓으면 힘들고 바쁘더라도 꼭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단골 확보입니다. 단골 확보가 이 동네 장사에서는 정말 중요해요. 이 단골이 없으면 큰 매출을 내기가 힘듭니다. 첫 번째로는 친절하게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되게 막 뭐 이렇게 떠받듯이 손님은 왕이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손님 오셨을 때 뭐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밝게 맞아주고 가실 때도 그냥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뭐 이런 끝맺음 인사 같은 거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1,000원짜리를 쓰더라도 대우를 받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내가 먹고 싶어서 그 가게를 간다고 해도 나를 반갑게 맞아주면은 또 돈을 쓰고 싶은 거죠. 기분이 좋아 다음에 또 오게 돼요. 똑같이 맛있는 집이 있는데
한 집은 되게 친절하고 한 집은 친절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친절한 집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누구든. 두 번째는 푸짐하게 하는 건데요. 처음에는 이거 1,000원짜리를 팔면서 뭐 한두 개씩 어떻게 더 줘? 이거 뭐 아깝게 내가 뭐 나와?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엄마랑 언니가 옆에서 음식 장사는 푸짐하고 넉넉하게 하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해주셔서 한두 개씩 더 주다 보니까 알아서 오셔가지고 많이 사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단골들이 경찰들, 소방서 이런 데서도 오고 연예인들도 많이 왔고 교회나 뭐 노인정 이런 데서도 오면은 막 20개, 30개씩 대량으로 사갔거든요. 그분들한테 뭐 두세 개씩 주고 오뎅도 더 주고 저는 좀 그렇게 해서 단골을 많이 확보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성실함인데요. 이것도 당연한 얘기인데 오픈하고 닫는 거 정해진 시간에 해야 되거든요. 저같이 혼자 하는 분들은 다 모든 걸 해야 되니까 되게 많이 힘들어요. 가끔씩 일찍 닫을 때가 있었는데 팻말 같은 거라도 붙이는 거죠. 요즘 뭐 인스타에서 일찍 닫게 되면 미리 공지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소한 것들이 내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에 대한 신뢰 약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행위가 저는 사실 성실함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는 주력 메뉴 선정하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한데 이게 음식 장사 하는 분들 이거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미안한 말인데 장사 안 되는 집들 가면은 메뉴가 너무 많아. 왜냐면은 이게 처음에 다른 거 하나 팔았는데 그게 장사가 안 되니까 뭐 이것저것 뭐라도 다 팔아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에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돼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메뉴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못 골라요. 오히려 혼란스러워하고 고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게에서 정말 맛있는 거 시그니처 메뉴 그 하나 정도는 무조건 맛있게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죠. 국수 하나만 팔아도 대박나는 집들 많잖아요. 그냥 그거 하나만 맛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야지만 노동력도 적게 들고 재료비도 좀 적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이것저것 뭐 우후죽순으로 다 하게 되면 그냥 뭐 손만 힘든 거야. 돈은 별로 남지도 않고 그리고 재료도 회전도 잘 안 되고. 저도 사실 처음에는 뭐 불고기도 하고 잡채도 하고 단팥, 뭐 콘치즈 요거까지 이렇게 4가지를 했었거든요. 찾는 사람만 찾고 수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거 하나 구울 동안에 오리지널 호떡 5개에서 7개를 구울 수 있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인데 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 과감하게 접고 횟수를 제가 겨울을 2번을 놨는데 두 번째 겨울 놨을 때는 콘치즈까지 가져갔다가 그냥 그것도 이제 다 없애버렸어요. 사이드로 오뎅을 하나에 800원 팔고 3개 2,000원을 받았는데 1,000원짜리 호떡이랑 오뎅이랑 이렇게 해서 그때 제가 600만 원까지 최고로 찍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메뉴가 많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단일 메뉴, 시그니처 메뉴 하나를 주력을 하면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 먹게 된다는 거죠. 얘는 무조건 사람들이 다 맛있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맛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죠. 6번째는 가게 위치인데요. 박리담에 저가형 음식을 파는 거일수록 자리를 진짜 좋은 데를 잡아야 돼요. 왜냐면은 도너스나 와플이나 저가형 커피, 뭐 호떡 이런 것들이 테이크아웃식으로 길 가면서 먹는 음식들이잖아요. 그래서 골목으로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안 찾아가요. 이건 찾아가면서 먹는 음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사실 1.5평으로 했었는데 이게 진짜 작아요. 2명 들어가서 앉으면 그냥 끝인 그런 협소한 공간에 이게 대로변이라서 시설이 그렇게 막 갖춰진 것도 아니었어요. 셔터 내리고 막 그런 곳이어서 1,060이면 진짜 비싼 거였는데 그럼에도 자리가 그냥 좋아가지고 제가 그걸 선택을 했었던 거예요.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대로변에 작은 규모의 가게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좀 보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이로써 20대 마지막인 29살에 도전을 했었던 첫 창업인 호떡 장사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제가 수익은 좀 그래도 나는 편이었는데 그 했을 때 좀 많이 고생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돈 버는 것도 별로 이제 눈에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주 6일 8시간씩 일을 했는데 피크 시간에는 계속 몇백 개씩 구워야 되니까 화장실도 못 가고 진짜 오줌 참아가면서 그렇게 장사를 했었는데요. 힘은 엄청 들었지만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값어치가 있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1인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도전을 하라고 추천을 하고 싶고요. 겨울 하면 호떡이 생각나고 호떡집에 불난다 막 이런 말들도 많잖아요. 그만큼 잘만 하면 이게 벌어요. 근데 대신에 영혼을 갈아 넣을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되고 열심히 잘만 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1인 소자본 창업을 도전하시는 분들 모두 힘내시길 바라며 열정 있고 기본 원칙을 지킨다면 최소한 실패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